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연말에 바쁘시죠? 공부하느라고. 그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 이렇게 그냥 되도록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식사 못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셔서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에 아직 이제 물론 여기는 저보다 더 연배도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나면 결국은 이렇게 추억, 인생이 추억 만들기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봤는데 맨날 연속극 본 기억밖에 없고 삼겹살에 소주 마신 기억밖에 없다, 이거보다는. 예, 맞아, 그때 2016년도 겨울, 그리고 2017년도 그때 여름에 내가 그때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그때 이렇게 막 추운데도 막 달려가서 7시에 그냥 겨우 앉아가지고 첫 시간 막 따뜻하니까 막 졸고 그랬었지. 막 이런 생각하시면, 그죠?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좀 더 풍부한 추억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왕에 한 것도 열심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교재로는 166페이지죠. 복대리 이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여기 항상 옆에 적었던 것처럼, 자, 권리 그러면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다 그랬죠? 물권을 다루는 게 물권법, 채권을 다루는 게 채권법 그랬죠, 그죠? 채권법에서는 어디만 우리 시험범이라고 그랬어요? 계약법만 우리 시험범이다 그랬죠. 그리고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것이 뭐였냐면 민법 총칙 그랬죠? 민법 총칙은 어디만 우리 시험범이었어요? 법률행위만 우리 시험범이었죠, 그죠? 그래서 어쨌냐면 보면, 자, 법률행위만 우리 시험범이 그랬는데, 법률행위 그럼 뭐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계약 생각을 하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성립 요건을 갖췄을 때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 계약은 A하고 B가 혹은 갑하고 을이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당사자가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계동 100번지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매한다는 뭘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랬죠.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죠.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성립은 했으나 무효나 취소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 당사자는 자, 뭘 갖춰야 되냐면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행위 능력 그랬죠. 벌써부터 이렇게 막 술술 나와버리니 정말 올 여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그죠? 막 생각은 막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목적 있죠, 그죠? 이 목적은 어땠어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랬잖아요. 사회적 타당성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 있죠? 이것은 의사하고 표시를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쩌냐면 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죠, 그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랬죠. 자, 이렇게 해야 유효 그랬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나 B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없어버려요. 그러면 이 계약은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죠? 행위 능력이 없어버려요, 그죠? 그럼 뭐였냐면 취소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어느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무효 이렇게 됐죠. 무효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러고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에서 4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107조, 그죠? 비진의 표시, 그렇죠. 이 숫자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강의 편의상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건데, 시험에는 뭐 107조가 뭐냐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다만 강의 편의상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8조 통정 허위 표시, 그랬죠. 그 다음에 109조가 착오, 110조가 사기 강박, 그랬죠. 자, 그런데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뭐였어요? 유효였죠, 그죠? 수업 끝나면 100만 원 드릴게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으면, 제가 줄 마음이 없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유효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안 줄 것 같아요. 즉,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그랬죠? 무효 그랬죠? 벌써 겁나서 제가 물어보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효. 재산 빼돌리는 행위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말하는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 아셨죠? 바로 내가 여러분한테 1억 원 빌렸는데 내가 안 갚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 아파트를 강제 집행하려고 하겠죠? 경매 넘겨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막내 동생하고 짜고, 그죠? 소유권 이전해 놨다, 혹은 뭐 저당권 설정해 놨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 말 나오죠? 그럼 뭐라고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 그러죠. 착오는 뭐였어요? 취소, 사기 강박, 취소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그랬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취소 사유는 딱 3가지 뿐이라고 그랬죠. 뭐 있어요? 이거 행위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것을 예전에 행위 무능력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제한 능력자 그럽니다. 제한 능력 그러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이 3가지만 취소 사유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특별 성립 요건으로서요. 자, 그러면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인, 우리 같은 사람은 태어난 자연인 아니죠. 전부노출설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럼 법인은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설립 등기했을 때 그랬죠. 법인은 설립 등기했을 때 그랬죠. 그죠? 그러면 법인의 실체는 갖췄으나 딱 설립 등기만 하지 않는 상태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비법인 사단, 재단 그러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법인은 사단도 있고 재단도 있어요. 사람이 모여있다 그러면 사단, 뭐 장학재단처럼 돈이 모여있다 그러면 재단.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공유, 합유, 총유 있을 때 뭐였죠? 총유였어, 총유. 그죠? 정중, 문중, 교회. 교회 같은 재산이 있잖아요. 교인들의 총유 그랬죠. 물론 교회도 법인 설립 등기해버리면 법인이 됩니다. 근데 법인이 되고 나면 설립 등기하고 나면 주무관청 관리감독 받아야 되니까 귀찮아해요. 그래서 보통 설립 등기를 안 해버리죠. 그 상태를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그죠? 비법인 사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매매, 교환, 임대차 있죠. 이건 어땠어요? 청약이 있고 나서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랬죠. 계약이 성립해버렸죠. 뭐 돈 한 푼 오고 가지 안 해도 돼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는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냐면 낙성계약 그랬죠. 그러니까 자,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을 낙성계약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낙성계약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물건을 요한다. 여물계약 그러죠. 그죠? 승낙만으로는 안 되죠. 그리고 여물계약의 대표적이네. 계약금 계약 그랬죠. 그죠? 계약금 계약.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수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시험 굉장히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3월 1일 날 계약금 3천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3월 3일 날 3천만 원 입금을 했대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언제 성립했어요? 3월 3일 날. 그죠? 그래서 무슨 계약이다? 여물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나요? 네. 제 수업은 처음 듣나요? 동영상 들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 이제 저번 주에 잠깐 보고 오늘 또 들어가겠습니다만, 대리 있었죠? 네. 남편 명의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팔려고 그러면 남편이 매매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그죠? 저 회사 출근했다. 그랬을 때 부인이 대신 가는 거죠? 네. 근데 부인은 뭐 들고 가야 돼요? 위임장 들고 가야죠. 그죠? 이것을 이제 대리라고 그러는데, 이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유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건 성취 기한도래 있었죠? 조건 성취 기한도래 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좀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니까 좋아, 차 사줄게 이러면 증여계약 그러죠. 증여계약입니다. 근데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야, 취직이나 해라 이놈아. 취직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증여계약인데 뭐예요? 조건이 붙어있죠. 그죠? 뭐가 붙어있어요? 취직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계약 성립했지만 언제 차 사줘요? 네? 네. 그죠? 취직하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다 또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 무슨 차냐? 졸업하면 차 사줄게. 며칠 날 졸업해? 2월 28일이요. 그러면 그때 사줄게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계약은 오늘 성립했지만 2월 28일 날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취직하면 이것은 취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조건이라고 그러고, 졸업하면 2월 28일 날, 2월 28일은 꼭 오는 날이죠.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기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럼 우리의 합격은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네. 이제까지는 우리 합격은 조건이었을지 모르지만, 네,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합격은 뭐예요? 기한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합격은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이다.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다. 아셨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친구 있으면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너의 합격은 조건이지만 나의 합격은 기한이다. 이렇게 했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당분간 만나지 마세요. 뭐 도움이 안 돼요. 공부에 도움이 안 돼. 내가 맨날 뭐 가르쳐주고 뭐 그래야 되니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더니 화를 벌컥 내죠. 그죠? 그럼 뭐 알아들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공부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네. 너의 합격은 조건이지만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죠. 그죠? 시험을 잘 칠지 못 칠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합격은 기한이다.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투기 방지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공법에 있다가 중개사법으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개사법 시간에 이제 나오게 될 건데 민법 시간에도 공부를 하게 돼요. 이건 투기 방지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어떤 지역을 신도시 개발 발표에 있다 너도 나도 다 투기해버릴 것이니까 미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죠. 그죠? 네. 누가 지정하는 줄 아세요? 장관이. 장관이 하는 거예요. 이제 전국적인 것이니까 장관이 보통 5년 단위로 해요. 5년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매매 거래를 하려고, 매매 등 거래를 하려고 그런다. 토지에 대해서. 그럼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죠. 그죠? 장관 바쁜데 장관한테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허가 받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농구청장한테 허가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만약에 계약은 했어요. 계약은 했는데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효예요. 무효. 그 계약은 해봤자 무효예요. 근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효. 유효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지금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첩계약 같은 것은 무효라고 그랬죠.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죠. 그거는 추인도 안 돼요. 추인, 인정, 추인해봤자 뭐예요? 또 첩계약이니까 추인해봤자 효력이 없어요. 그런 것을 확정적 무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허가받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해봤자 성립은 했으나 무효죠. 그죠? 근데 나중에라도 허가받으면 유효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총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법률행위 부분
이제 우리 시험법인데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는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대리가 나와요. 대리. 다 뭐예요?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대리. 그 다음에 무효취소. 이것도 법률행위 무효취소예요.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 이것도 뭐예요?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대리 부분, 그리고 무효취소 부분, 조건과 기한 부분, 이것을 오늘 공부하는 건데, 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 앞에 유권 대리는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 그랬더니, 동영상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좋아요. 왜냐? 보통, 시간 딱 정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놀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방금 봤는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동영상 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패스하셔도 좋아요. 저번 주에 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남편이 회사 출근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인이 위임장 들고 가서 계약, 즉 법률행위를 하게 되겠죠? 이때 부인을 뭐라 그래? 대리인 그러죠. 그죠? 남편을 본인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어떻게 쓰냐면 매도인, 갑, 남편, 갑 이렇게 적겠죠. 그죠? 그리고 요즘 워낙 대리인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표준계약서를 보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쓰는 표준계약서 보면 거기도 아예 대리인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적어요. 저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적을게요. 부인을. 자, 그 다음에 매수인 있죠? 매수인 병 그랬죠. 그죠? 여기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적고 여기도 또 대리인란이 있어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적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러면 누구 부동산이 팔린다고 그랬어요? 갑의 부동산이 팔리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갑이 안 팔아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돼버리죠. 그죠? 아셨죠? 그래서 이처럼 위임장을 가지고 온 위임장 주는 것을 숙권행위라고 그랬는데 숙권행위에 따른 대리 권한이 있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권 대리라고 그랬고요. 유권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는 그죠?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진다 그랬죠. 본인 부동산이 팔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유권 대리 반대말이 뭐예요? 무권 대리죠. 그죠? 대리 권한이 없는 자죠. 그죠? 자,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자, 갑이 아버지인데 철없는 자식이 그죠? 집에 있는 아버지 인감도장 가져다가 위임장 위조해서 아버지 부동산을 병에게 팔아먹고 돈 가지고 튀려고 그랬다. 얘가 뭐예요?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죠? 무권대리, 제가 무대 이렇게 적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대방 병 이랬을 때요. 아버지 부동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린다니까요. 예. 왜냐면 자꾸 여러분이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성년자가 아니나 자식이 성년자죠. 그럼 부모하고는 전혀 별개란 전혀 별개. 아셨죠? 더군다나 봐보세요. 친구가 놀러 왔다가 친구 집에 있는 인감도장 가지고 이렇게 위조해서 판다고 매매계약 맺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이 팔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가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때는 본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안 팔려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어떤 책임을 지냐면 자, 갑의 동의를 얻어줘서 그죠? 추인이라고 그래요. 얻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주든지 그죠? 못 넘겨주게 되면 어때요? 채무 불이행이 되겠죠? 손해배상을 하든지 그 책임을 져라.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는 누가 책임지냐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런데 표현 대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오늘 다 공부할 부분인데 이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인데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누군가가 왔다. 누구세요? 해서 인사하는데 명함을 받았는데 무슨 회사에 그 영업이사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업이사면 대리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이사나 대표이사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습니다. 뭐 부장, 과장은 없어요. 그런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회사의 보유분 부동산이 있는데 싸게 쳐부달라고 그럴 테니까 사라.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영업이사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인 회사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보유분 부동산 처분하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영업이사가 아니라 단지 회사에서요. 이 사람이 뭐 과장 이런 사람에 불과한데 뭐 명함을 이사라고 파줄 테니까 부지런히 영업해서 팔아와라. 이런 관계였다면 어떻습니까? 대리 권한이 없죠. 그죠? 무권 대리죠? 그런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그 외관을 누가 부여했죠? 본인이 부여했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라? 본인이 책임져라 그 말이죠. 본인이 책임진단 말은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 그 말이죠. 그죠? 계약 내용대로 팔린다 그 뜻이죠. 그렇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니까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 그러면 X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유권대리의 일종으로서 복대리가 있다고 그랬죠? 복대지가 아니라 복대리 그랬어요. 예.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복대리를. 자, 예를 들어서 변호사 그러면 이무대리라고 그랬죠. 그죠? 이무대리인데 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의 승낙을 얻으면 복대리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을이 그러는 거죠. 갑 보고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병 변호사가 전문가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만 이 사람을 따로 대리인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갑이 그렇게 하세요.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대리 그러죠. 그죠? 복대리. 그래서 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복대리가 가가지고 계약할 때 갑 대리인 병 그래요? 아니면 을 대리인 병 그래요? 네. 갑 대리 병 그래야죠. 누구 부동산 팔러 갔어요? 갑 부동산 팔러 갔잖아요. 그죠? 또 그러지 갑 대리인 을의 대리인 병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갑 대리인 병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인 거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진다 그래야죠. 본인의 부동산이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대리도 역시나 어떻게 돼요?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철없는 자식을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의 무권대리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이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대리는. 이 대리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무조건 두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두 문제 나오고 많이 나오면 세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대리는 양이 많단 말이에요.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네 파트다 딱 알아두시고 결론을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저번 주에 공부한 게 뭐예요? 유권대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이 유권대리 일종으로서 복대리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제 복대리 설명드릴게요. 복대리, 이 대리는 우리 수험생들이 양도 많을 뿐더러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당사자가 갑, 을만 나오다가 갑자기 갑을 병이 나오게 돼서 한 사람이 더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복대리는 더 어렵게 생각하겠죠. 왜요? 갑, 을, 병, 정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많이 실제 사례에서 많이 어려웠는데 어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강의 드리는 두 가지 케이스로 정리해버리면 복대리는 도대체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복대리 문제만 나와라. 제일 쉬운 문제다. 이렇게 하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신감을 먼저 가지고 딱 봅니다. 네. 자, 봐보시면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갑의 이무대리가 있고요. 이무대리 을, 그죠? 네. 그리고 이무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했다. 복대리인 병, 상대방 정, 이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갑의 법정대리가 있어요. 법정대리 을, 그죠? 자, 그 다음에 복대리 병, 그죠? 상대방 정,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무대리 그러면 누구 생각해야 돼? 이무대리 그럼 누구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주에. 네? 이무대리, 법정대리 있잖아요. 이무대리가 뭐예요? 위임장 주는 관계죠. 임으로 선임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누구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항상 1년 내내 똑같아요. 변호사 생각하는 거예요. 자, 법정대리 그러면 법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했죠. 여기는 수권행위가 필요 없다. 위임장이 필요 없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누구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친권자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남편이 뭐 부인을, 친구를 뭐 이런 경우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변호사, 위임장,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뭐예요? 10살짜리 먹은 아기가 법률행위를 하는데 취소 사유죠, 그죠? 그러니까 예, 행위 능력이 없다, 취소 사유,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무효 사유잖아요. 그래서 친권자 이제 선임한 이런 관계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가 여러분의 승낙 없이 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그죠?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승낙 없이.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이 이번에 변호사 을이 부장판사로 막 옷 벗은 이제 그 정관예우라고 들어보셨어요? 정관예우 받는 변호사래요. 그래서 수임료도 굉장히 비싸겠죠? 수임료 많이 주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했더니 얘가요, 나한테 허락도 없이 자기 혼자 뭐예요? 연수원에 이제 가짜로 막 변호사 선임해 놓고요. 자기는 맨날 놀러 다녀버린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복대리 선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인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복인권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거죠, 그죠? 그죠? 돈 많이 줬으면 을이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죠? 다만 을이 대리행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버렸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방에 전화 띠리링 했어요. 사정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나를 도와서 일을 하던 병이 있는데 이번 건에 한해서만이에요. 한해서만 병을 변호사로 보내겠다. 어쩌냐?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했겠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승낙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승낙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하고 통화가 안 돼요. 승낙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못 보내요? 아니죠. 자기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빨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전화 안 받는다. 병에게 전화해가지고 빨리 가서 뭐 계약해라.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무대리인 그럼 누구 생각하고? 변호사 생각하고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언제 있다고요? 승부. 승부예요. 승이 뭐예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랬죠. 그죠? 이렇게 보세요. 적는 거에 너무 힘쓰지 마세요. 물론 적기도 잘 적고 듣기도 잘 듣는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데 여러분 처음 공부하신 분은 둘 다 하기가 힘들어요. 둘 다 힘들면 안 적더라도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안 듣고 적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팔뚝만 굵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먹더라도 어때요? 한번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한번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할 때 아무래도 한번 와봤던 길이니까 훨씬 수월해요. 근데 그냥 안 듣고 적기만 하잖아요. 그럼 막 나중에 막 보면 복대리를 복대지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일단 듣는데 조금 치중하세요. 자, 원칙적으로 이무대리 그럼 변호사 생각하라고 그랬죠? 복인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언제 있다? 승부. 승이 뭐예요? 본인의 승낙. 부가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법정대리 그러면 친권자잖아요. 친권자는 변호사 선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맞죠. 그죠? 안 그러면 친권자가 엄마 아빠가 사법시험 공부해서 변호사 돼야 되는데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을이 대리행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에 갔어요. 그때 갑의 승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7살짜리 먹은 애기니까. 다만 이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죠. 그죠?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보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나눴느냐? 책임 때문에 나눈 거예요. 지금은 이 책임까지는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떠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무대리 그럼 변호사 복인권 없고 승부 경우 있다. 그 다음에 친권자 법정대리 그러면 친권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승은 있을 수가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만 하면 훌륭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1, 2월 달에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나누냐면 자, 복인권이 없으니 복대리 선임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으니까 복대리를 선임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일도 없겠죠. 그죠? 근데 승부 경우 복대리 선임했죠. 그러면 일을 잘 아는 변호사를 보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 보냈다가 계약이 깨져버리고 일이 그르쳐졌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 가백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임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감독도 잘못했고 그래서 선임 감독상 책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법정대리 친권자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전 책임을 다 지라는 거예요. 이 복대리를 선임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책임을 본인에게 져라 그 말이에요. 다만 승은 없고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이거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뭐예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을 진다 그래요. 감독상 책임만을 진다 이렇게 가는데 자, 봐보시면 무슨 차이냐. 여기는 책임이 없다가 승부 경우에 책임이 높아져서 이만큼인 거고 여기는 복인권이 있으니 전 책임을 지죠. 무과실 책임이라고 따져. 그런데 승부할 때 부 경우에는 똑같은 선임 감독상 책임이지만 책임이 떨어져서 이만큼이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치우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 시험 문제들. 복대리는 직업이 뭐예요? 변호사. 그죠? 하나 100% 변호사죠. 그러잖아요. 여기도 변호사, 여기도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는 이무대리, 법정대리. 이무대리 그랬죠. 그죠? 네, 이무대리다. 이무대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보세요. 시험 잘 나와요.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OX. X죠. 그죠? 법정대리인이 선임했을지라도 복대리는 모두 뭐예요? 이무대리다. 이래야 맞다고요. 그죠? 아셨죠? 그 다음에 자, 병이 가서 일을 할 때 아까 설명드렸죠. 갑대리인 병이래요. 을대리인 병이래요. 갑대리인 병. 갑의부동산 팔러 갔잖아요. 그럼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이것도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X죠. 그죠? 대리인 부동산 팔러 간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부동산 팔러 갔으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야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임은 누가 있죠? 네? 네. 선임 감독상 책임을 가백이 진다 그랬으니까 대리인이 선임했죠. 본인은 얼굴도 못 봤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그래요. 대리인이 선임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이무대리인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종속대입니다. 종속대기 때문에 어쩌냐면 자, 복대리 선임했다고 대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번 것만 복대리 선임했지 나중에는 대리인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데 복대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복대리도 선임해요. 그러니까 이무대리에서는 파이어 너 잘려서 속건행위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그러니까 파이어 해가지고 을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복대리권은 파이어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왜? 종속되니까. 그 다음에 종속되기 때문에 어쩌냐면 병은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지 대리인보다 더 많은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복대리. 아시죠? 복대리는 이것으로 하나 정리해버리면 뭐 문제 틀릴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봐보실래요? 166페이지입니다. 복대리 나오는데 자, 1번에 복대리 성질 나오죠? 양가로 1번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할 권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함. 자, 2번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했어요?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거죠? 대리인이 선임한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뭐가 나와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 나오죠. 그죠? 그러지 대리인이 선임했어도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언제나 이무대리다 그 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법률이 아니라 대리인이 선임하니까 이무대리다. 변호사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했죠?
대리권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반대로 종속되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소멸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복인권 유무와 책임 범위 나오는데 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대리권 이렇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인권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게 임의대리 말이에요? 법정대리 말이에요? 임의대리 말하죠. 그죠? 수권행위로 준자잖아요.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 동그라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 동그라미 승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임의대리는 어때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언제만 가능해요? 승부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죠? 121조 자,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책임에서 전조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 언제? 승부 경우죠. 본인에 대해 무슨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인권 나오죠.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뭐예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는데 대신에 모든 책임을 져라 그 말이죠. 그러나 승은 없죠. 부만 있죠. 부 동그라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 그때는 전조 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 뭐예요? 선임 감독상 책임만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대리 마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 나오죠. 그죠? 네. 이것은 여러분 또 복습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양대 책임 체계라고 그랬죠? 양대 책임 체계라고 그랬는데 네. 자,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나는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양대 책임 제도인데 뭐였냐면 계약의 세계다 그러면 무슨 책임? 계약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이 대표적입니다. 계약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 그랬죠.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교통사고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슨 책임을 져요? 불법행위 책임 그러죠. 근데 이 양대 책임 모두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실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사고 난 것도 뭐예요? 가해자와 고의가실이 있어야죠. 그죠? 채무 불이행 책임도 뭐예요? 채무자의 고의가실, 기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책임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담보책임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어쩌냐면 담보책임은 딱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법정 책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매도인의 과실이 없어도 지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셨죠? 나는 정상이다. 만약 기억이 나버린다 그러면 나는 천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거기 보면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 그래서 1번에 과실 책임 나오고 2번에 무과실 책임 나오죠. 그죠? 나와요? 거기 과실 책임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민법은 과실 책임이 원칙이다 나오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이든 채무 불이행 책임이든 과실 책임이든 고의가실, 기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무과실 책임은 뭐예요? 1번 행위자의 가실이 있든 없든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법률이 특별히 인정할 때만 극히 예의적으로 인정되는데 대표적으로 물건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뭐 나오죠. 그죠? 이렇게 보세요. 3번에 보면 채무 불이행 책임 나오죠? 계약 책임 말하잖아요. 그죠? 채무 불이행 책임 그랬죠. 그죠? 채무 불이행 책임. 이건 뭐예요? 서로 계약 관계가 있어야죠. 이때 일방의 기책 사유로 인한 그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책임 그랬죠. 그죠? 불법행위 책임 나오죠? 불법행위 책임. 계약 세계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가해자의 고의가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 그랬죠. 그죠? 5번에 보면 고의가실 나오죠? 민법에는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의가 뭐예요? 일부러 그거잖아요. 일부러. 과실은 뭐예요? 실수로 그 말이죠. 그죠? 실수로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정, 간주 나오죠. 그죠? 예. 등기는 뭐였어요? 공신력은 없지만 추정력이 있다고 그랬죠. 추정력이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등기 내용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진다. 그 뜻이라고 그랬죠. 입증 책임을 진다. 그 뜻이오고 준용은 뭐였어요? 가져다 쓴다. 그랬죠. 그죠? 예, 이렇게. 이거 막 형광 칠하면서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세요. 박스 3번에 무건대리 나오죠, 그죠? 무건대리 나오는데 이 무건대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있어요? 표현대리하고 협의의 무건대리가 있죠. 근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표현대리가 안 나와 있어요. 표현대리가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표현대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표현대리는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무권대리죠, 그죠? 무권대리인데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책임져요? 마치 대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죠? 외관을 부여했다 그래서 외관 책임을 진다 그러는 거예요.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일단 그렇게 알고만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협의의 무권대리 나오죠, 그죠?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누구였어요? 등장인물이? 네? 철없는 자식 그랬잖아요. 철없는 자식. 우리는 1년 내내 이제 철없는 자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봐보세요. 갑 아버지였죠? 자, 근데 철없는 자식 무권 대리가 집에 있는 아버지 인감도장 가져다가 위임장 위조해서 아버지 부동산을 병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맺고 돈 받아서 가지고 튀려고 한 사례 그랬잖아요. 자, 누가 책임져요? 네. 을이 책임진다고 그랬죠? 본인이 책임질 일이 없어요. 어떤 책임을 지느냐? 구체적으로 보면 135조 책임이라고 그래요. 자, 이행을 하든지, 그죠? 갑에 승낙을 얻어서 이행을 해주든지, 이행 못 해주면 어떻게 돼? 채무 불이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손해배상을 하든지 그렇게 돼 있죠. 자, 누가 선택하냐면 상대방 병이 선택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병이 이행을 청구하더라도요. 결국은 이행 못 해준다 그러면 뭘로 가버려요? 손해배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 다리 몽둥이는 부지런났습니다. 아니 그 자식이 이놈의 자식이 다 키워놨더니 아버지 부동산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했냐 하고 다리 몽둥이 분지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리 몽둥이는 분지러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식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이고 할 수 없다. 이 왼수야. 그냥 팔리는 것으로 하자.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사후의 인정 이거잖아요. 인정. 이걸 뭐라고 그러죠? 추인 그러잖아요. 추인. 추인 그러죠. 그죠? 네, 추인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는 화살표 방향이 중요한데 추인은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을에게만 추인했는데 병이 아직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에게 추인했을 때는 을이 쪼르륵 달려가 가지고요. 아버지가 팔아도 된다는데요? 이랬을 때 뭐,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셨죠? 그러면 유권 대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서 이때는 이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이니까 팔린다, 안 팔린다? 팔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을에게 바로 책임 물을 수도 있지만 갑이 추인할 수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추인할 마음 없으세요? 하고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그죠? 누구에게? 갑에게. 그죠? 본인에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최고 그러는 거예요. 을에게는 최고 못 하겠죠. 을이 추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런데 갑이요. 어느 날 갑자기 최고장이라고 날라왔는데 팔 마음 없으세요? 이랬죠. 그죠? 근데 갑이요. 뭐 알고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아예 계약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겠죠. 그래서 미친놈들 아니야? 버려버렸어요. 그럼 모른 채 했어요? 추인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다. 그래야죠. 아셨죠? 우리 그 청약과 승낙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자, 내가 여러분한테 책 사세요. 청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할 때 책 사세요. 언제까지 대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까지 승낙이 없어도 그건 뭐예요? 거절한 거겠죠. 그죠? 만약에 그게 승낙한 것이다. 그래버리면 효력이 있다. 그래버리면 뭐 우리나라에서 사업한 사람 중에 망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매일 전 국민한테 편지 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답 주세요. 안 그러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반이 쓰러져 있는 통에 답장 없을 거예요. 그러겠죠? 거절이에요. 거절.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답이 없으면 뭐라고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러죠. 그죠? 따라서 거절도 누가 하는 거예요? 거절도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거절도. 다만 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아무 말 않고 있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뭐도 있냐면 아, 귀찮다. 그냥 없었던 것을 하자. 없었던 것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철회라고 그래요. 철회. 철회는 을에게 할 수도 있고 갑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철회 그랬죠. 그죠? 철회. 자, 여기는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한데 철회는 세모입니다. 세모. 제한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처음부터 무꼰대리였던 것을 알았던 자는 철회 못하고요. 두 번째, 추인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협의의 무꼰대리와 관련된 기본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느냐, 뭘 물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갑이 사망해버렸어요. 사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을이요. 본인의 지위를 상속하겠죠. 그러면 을이 본인의 지위에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없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왜요? 자기가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가 본인의 지위를 상속했다고 그래서 거절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추인만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여기는 안 나와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살이 붙어서 나갈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거기 봐보세요. 교재. 무꼰대리 나오죠? 1번 보면 본인의 뭐가 나오죠? 추인권. 반대로 읽으면 추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죠. 130조 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산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이 뭐라고요? 인정 그랬죠. 그죠? 네, 사후 인정. 추인하지 아니하며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누가 책임져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추인은 을, 병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병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을에게만 추인했는데 병이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요. 을에게 추인했는데 병이 알고 있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133조죠. 그죠?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소급하여 이런 게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제가 나중에 표로 전부 정리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양거를 본 추인이란 본인이 그죠? 무권대리 행위를 추후에 인정하는 거, 추인의 방법 그랬죠? 추인의 성질은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해요. 상대방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를 추인권, 형성권 그러죠. 자, 추인은 의사표시이므로 명시적 방법과 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다 그랬는데 우리 민법에서 오직 명시적 의사표시만을 필요로 한다 이런 거 없어요.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없다 그러죠. 그죠? 네. 자, 봐보세요. 오늘 종강인 거 아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예 이러면 이게 뭐예요? 명시적 의사표시죠. 그죠? 근데 오늘 종강인 거 아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 이건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 모른다 이거잖아요. 우리 민법에서는 명시적 의사표시건 묵시적 의사표시건 가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묵시적 추인 나오죠. 그죠? 무권대리인이 권한 없이 처분한 땅값을 본인에게 받으라고 하자 돈 받기를 거절하다가 마침내 본인이 이를 알면서 땅값을 수령했다 그랬는데 그런 거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 안 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을이 가서 계약하고 왔는데 이 매매 대금을 전부 갑이 나중에 다 받았더래요. 그럼 그 행위 자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것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묵시적 추인.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형사고발을 안 했어요. 형사고발을 안 하고 놔뒀어요. 그러면 묵시적 추인이에요? 자식인데 어떻게 형사고발까지 하겠어요? 그죠? 그냥 놔뒀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살붙여서 나오게 됩니다. 네. 다리몽적인 분질은 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놨다고 그래서 추인은 아니다 그 말이. 아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뭐예요? 새로운 법률행위하고 똑같으니까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중요하지만 어려워요. 지금 볼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추인의 상대방. 추인은 상대방에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병에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무권대리인, 을에게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2번 조문 해석 연구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을 상대방에게, 병에게 하지 않았죠? 그때는 상대방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을에게 할 수는 있는데 을에게 추인한 것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병이 알았을 때만 추인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추인의 시기 언제까지만? 철회하기 전까지. 철회해버리면 추인할 수 없죠. 반대로 추인해버리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자, 추인의 효과, 추인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시로 소급해서 그죠? 무권 대리 행위는 그죠? 유권 대리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그래요. 자, 오른쪽 오세요. 큰 2번. 이번에는 철회권, 최고권 나오죠. 그죠? 누구의 권리예요? 상대방의 권리죠. 그죠? 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철회가 가능해요. 상대방 병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의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철회는 자, 병이 을에게 갑에게 다 할 수 있는데 철회 2번 나오죠. 근데 뭐예요? 또 세무란 말이에요. 제한이 있다. 2개 있어요. 2개. 뭐예요? 처음부터 무권대리였음을 알았던 자는 철회 안 되고 또 뭐예요? 추인이 있고 나면 철회 안 된다. 그죠? 자꾸 이런 그림들을 눈으로 사진 찍듯이 한번 이렇게 봐두시는 거예요. 이 정도도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나오죠. 그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죠. 그 다음 나오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죠. 그럼 뭘로 봐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러죠. 철회 그랬죠. 철회는 조금 이따 무효취소 해지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의사표시의 전국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그래요. 철회. 네, 철회. 그러죠? 자, 그래서 장래예요. 그래서 2번 보면 취소는 일단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취소는 뒤에 보겠습니다. 일단 위헌대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거든요. 그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 철회는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죠? 장래효예요.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과를 상실시키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 취소 공부하면 알게 돼요. 3번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몰랐을 때 그죠? 또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최고권 독촉하는 의사예요. 독촉하는 의사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일정한 행위하도록 상대방에게 독촉하는 의사의 통지 그죠? 최고장, 독촉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용 읽을 필요 없어요. 뭐 세금 어쩌고 저쩌고 읽을 필요 없고 다만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죠?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가 안 나와 있냐면 135조가 안 나와 있죠. 그죠? 135조. 네. 그런데 이도조도 아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책임진다? 135조에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기본서에 다 나올 거예요. 일단 그런데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리에서는 이 4가지 그리고 효과 있죠?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됐습니까? 네. 10분 쉬세요.